네, 오늘은 뭐 시장이 좀 무겁죠. 예, 뭐 흥미롭지 못한 시장이고 막 이렇게 막 달아오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매크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시장 전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애널리스트입니다. 문남중 연구원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을 때 이렇게 막 화랑이 나오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네. 시장이 뭐 그렇죠. 뭐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고. 연초에 이제 조금 많이 기대를 하셨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발현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2022년도 미국 증시를 안전지대다라고 이렇게 레포트에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경제 성장률 전망은 낮아졌고,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미국 증시를 안정적으로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지, 안전판이라는 표현을 쓰셨길래 미국 증시를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이제 지난해를 좀 돌아보면 US와 논 US 간의 증시의 디커플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올해도 그 흐름에서 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올해는 지난해보다 투자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걸로 좀 보고는 있어요.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감도 있지만 오미크론처럼 또 다른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에는 연준 데이터에 의하면 5.5% 성장 예상됐지만 올해는 4%로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S&P 500 지수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에는 49.8%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3%로 급격히 낮아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정상화와 기업 이익의 개선 속도가 감소하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올해 미국 증시의 어떤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3월 코로나19 이후에 지난해까지 계속 올라오는 장만 경험하셨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상반기 변동성이 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게 기회 요인이 되고 또 어떤 게 이제 이업 요인이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신다고 하면 그래도 올해 상저하고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고, 최우선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 좀 견고한 흐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도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냐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증시냐라고 한다는 것은 달러 표시 자산이냐 아니면 비달러 자산이냐 어느 것이 더 우위성이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미국은 성장률은 낮지만 그래도 거기도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올해 뭐 2번 하네, 3번 하네, 테이퍼링을 당겨놓네, 막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가 좀 강해지고, 우리 지금 원화가 오늘 약하단 말이죠. 달러 환율이 지금 1,197원, 오늘 1,200원 찍을까 이건 모르겠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는 달러 자산인 미국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 증시의 또 방향성을 보려면은 가늠해야 될 변수가 한 3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 이걸 먼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물가하고도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일손 부족에 따른 이제 물가, 임금 상승에 따른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상반기 때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2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이 신흥국의 백신 보급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해 공급망 변목 현상이 심화됐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동남아시아의 제조업이 생산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심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제 물류망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심화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좀 완화되면서 공급망 변목 현상이 완화될 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때는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2분기 때부터는 좀 완화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중국이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인가요? 때문에 또 그 항상 중국은 뭐 그런 해외 행사가 있으면은 공기를 좀 맑게 하기 위해서 공장을 가동 중단을 또 시킨다 그래가지고
공급막 병목 현상이 네네네. 쉽게 해소가 될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는데.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통제라는 게 상당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국가죠. 그리고 최근에는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지금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를 하고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규모 이제 이벤트를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네. 일단 전반적인 어떤 주변의 환경들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일련의 정부 정책 노력들은 따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속적으로 영향 주는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좀 영향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작년에 시장에 큰 영향을 한번 줬기 때문에 거기에 네. 따른 개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에 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드가 어제 주가가 네. 좀 강했잖아요. 네. 뭐 미국의 이제 다우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 나스닥은 좀 이제 조정받고 뭐 이랬는데 포드가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네. 그 쇼티지,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4분기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게 이렇게 맥락이 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좀 보셔도 되죠. 사실 뭐 이벤트에 따른 어떤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수급과 관련된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일단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진 않았어요. 다만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사실 이제 공급이 수요를 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해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드의 얘기처럼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산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사이클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올해 2분기 정도일 겁니다. 빠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올해는 뭐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돼서 공급망 차질이 좀 심화되는 현상이 작년처럼 심화될 여지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변수로 넘어가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얘기 지금 또 계속 꺼내고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이 이슈잖아요. 네. 앞서 모두에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제일 큰 이슈일 것 같긴 한데 변수가. 맞습니다. 제가 올해 미국 증시를 전망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2분기 때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언제 조정에 들어갈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기 이전까지는 지금의 미국 증시의 순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문제되는 거는 결국 성장주처럼 성장성을 담보로 가치가 올라간 이 미국 기업일수록 할인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주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큽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되기 이전까지는 좀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시를 해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 범위 내에서 한 달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흐름으로 간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변수라고 하더라도 반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례회의가 있는 5월, 6월을 놓고 봤을 때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요? 네. 최근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3월 인상령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되게 빨리 또 다가왔죠. 네, 패드워치를 보면 지금 3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한 달 전만 해도 25% 내였는데 지금은 57%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내 증시 놓고 본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 약세의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패드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부각됐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번 주 7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40만 건 내에 정도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 21만 건 대비하면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4.2%에서 이제 0.1%포인트 하락한 4.1%.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여부를 보고 있는데 네. 11월 달이 전년 동월 대비 4.8% 올랐습니다. 근데 전월치를 상회하거나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의 인상 시점이 3월 달로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해야 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시간이 네네. 2분 남아서 자, 국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뭐 전략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으로 가야 될까요? 예,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올해도 사실 국내 증시보다는 좀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세 가지 변수 중에 두 가지는 말씀드렸고 하나 못 드린 게 지금 미국이 자국 내 미래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그렇네요. 있다는 겁니다. 변수가 세 가지였는데. 예, 그래서 이게 올해 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금리 레벨이 여전히 낮습니다. 결국 0.75% 전후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통 이자율보다 성장률이 높다고 하면 사실 미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위험 자산이 선도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올해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미국 증시에서 어떤 투자의 기회를 찾는다고 하면 그래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 컨셉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 그리고 이 섹터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익 모멘텀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에너지, 경기 네. 소비재, 산업재가 올해 상당히 이익 개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이익 개선율과 고배당의 두 가지 조합에 맞물리는 섹터는 에너지와 산업재이기 때문에 섹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신다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네. 올해는 성장주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맛보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제가 드리는 얘기는 상반기 때 우리가 농사를 짓듯이 씨앗을 뿌리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때, 늦어지면 내년 좀 수확을 거둬둘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주 투자 컨셉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 놓는다고 하면 빠르면 하반기, 늦어지면 내년부터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메타버스, 전기차, 우주산업 정도로 압축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크로 전략, 거시경제 큰 틀을 잡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투자전략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겁지만 뭐 내일 또 해가 뜨겠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